자, 우리가 보는 세계 브렉시트 문제 그리고 유럽 이야기 전반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그 두 번째 시간 좀 시작하기 전에요. 지난번 저희가 그 민족주의 이야기했었죠. 이야기를 하면서 다루었던 에피소드 가운데 또구리님께서 좀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민족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시리아 그 네. 뭐였죠? 쿠르드족. 쿠르드족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민족주의의 결과로 그리고 서양 열강의 억지스러운 그런 그 좀 짜맞추기로 인해서 이 좀 쿠르드족이 어려움을 겪었었던 서아시아에 좀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던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셨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두 소장님 이야기 설명 잘 듣고 동의합니다만 그 당시 이식이 되었던 아니던 피지배 민족이 독립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민족주의라는 이 사상이 원동력이 되진 않았을까요? 우리도 독립운동을 한 단재 신채호 선생이나 대종교를 비롯한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기원을 통해서 일본과의 차별을 꾀한 이유도 민족주의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글 남깁니다라는 의견을 좀 전해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는 피 압박을 그리고 네. 당하고 있는 그런 민족이다든가, 그러니까 민족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느 단위든 간에 지배를 당한다든가 예. 이런 입장에서는 어떠한 단위가 됐던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쟤들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압박을 혹은 지배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 이런 어떤 당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것이 이제 그 민족의 이름으로 공격을 받았다면 민족의 이름으로 이제 방어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인 건 맞죠. 네. 다만 그 민족주의라는 것이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독립운동을 어떤 도취시키는 거는 분명히 있었는데 네. 서양에서 들어온 그 민족주의 어떤 그 개념들이 결국은 허구였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이제 알려진 것도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단체 신채호 선생 같은 경우도 이분이 처음에는 저 민족주의로 시작을 했지만 네. 사실은 우리나라에 잘 안 알려진 사실이 있어요. 신채호 선생이 초반에 민족주의자였지 나중에 끝까지 그런 건 아니었어요. 나중에는 아나키스트로 그렇죠. 전환을 예, 했죠. 예. 그러니까 민족주의로 한계가 있다는 거를 알았고 왜냐하면 민족의 이름으로 한국 내부에서 결국 민족의 이름으로 하면은 친일파나 다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아신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일본에서도 반전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당시에도 네. 그 우리나라 옛날에 그 박열 그 이야기도 그렇지만은 일본 내부에서도 반전주의자, 평화주의자, 아나키스트들 운동들이 계속 있었고요. 그런 사람들을 일본이라는 이름으로 저기 퉁쳐서 일본은 단합보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우리나라 한국민이라는 이름으로 퉁쳐가지고 다 뭐 좋은 사람 이렇게 볼 수 없듯이.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어떤 단순화된 개념으로 이렇게 딱 선그어 보이기에는 되게 복잡 단단한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본질적인 문제를 가려버린다는 것이죠. 민족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그 우리나라 우리 안에서 지배계층이 벌써 이렇게 생기고 네. 지배계층에 대해서 면죄부를 줘버리고 예. 이런 꼴이 나오는 거잖아요. 바로 그래서 이제 신채호 선생도 그 민족주의자에서 아나키스트로 돌아선 것이고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역사에서 많이 언급을 안 하죠. 그렇죠. 그런 역사는 있습니다. 승자의 기록인데 그렇게 아나키스트가 많은 존경을 받아서는 좀 불만족스러웠겠죠. 기득권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또구리님 어떻게 좀 잘 소통이 되셨죠?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나눠볼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많이들 댓글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적절히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세계 브렉시트 또 유럽 이야기 좀 더 나눠볼게요.
근데 이제 진짜 그 2016년에 깜짝 놀란 사건이 이제 큰 전 세계적으로 두 개가 네. 영국의 브렉시트, 그다음에 미국의 트럼프 당선. 이것이 두 개가 약간 좀 괴를 같이 해가지고 그렇죠. 다들 놀랐었죠. 그것도 둘 다 그 투표로 해가지고 국민 투. 예. 그래서 이제 뭐 투표 저 민주주의 다수결이 대해서 좀 이렇게 예. 폄하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랬는데 맞아요. 전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유럽연합 탈퇴를 영국이 투표로 인해서 탈퇴를 결정하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SNS에서 눈물 흘리는 영국인들 그리고 굉장히 창피해하는 영국인들 네. 세계인으로서 우리는 더 이상 자격이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SNS에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리고 또 근데 브렉시트가 뭐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또 투표에 참여를 했는데 나오신 분들이 그래 브렉시트가 뭐야 이렇게 얘기하셨다고도 하고 예. 그래서 참 그야말로 이게 다수결이 만사 뭔가 이 엄청난 키는 아닌 것 같다. 그때 다시 한번 좀 자각을 하긴 했었어요. 그죠? 근데 저는 그 문제마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이제 유럽의 그 산전수전 다 겪고 네네네. 많은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거 하나 투표 이렇게 됐다고 해서 그러니까 다수결 투표는 잘못된 거고 이렇게 그렇죠. 결론을 그렇게 가기에는 또. 내릴 건 아니고 긴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그 이런 걸 통해서 저 주권자 입장에서는 또 한번 이 내가 주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맞아. 한번 이렇게 배우고 가는 거예요. 내 한 표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그렇죠. 사실 역사는 우리가 이제 두 양면이 있죠. 한 개인으로서는 내가 역사의 주인이기도 하면서 네. 동시에 큰 그 대문자 히스토리 네. 안에서는 네. 나는 그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부분, 극히 일부분이에요. 나는.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았고 어떤 투표를 했고 심지어는 투표 하나 그냥 그리고 뭐 어떤 생각을 이 자체는 전체 저 대문자 H 히스토리를 놓고 봤을 때는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먼지만한 거라는 거죠. 네. 근데 이거 하나를 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 역사는 이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투표는 뭐 안 돼. 뭐 이렇게 말을 할 자격이 있냐는 거죠. 네. 그래서 긴 역사를 놓고 보면은 이런저런 우리는 이제 이제 일부분이었을 뿐이었을 수 있고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인류 문화가 여기까지 온 거고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자, 일단 엄청난 사건이었다면 사건인 그 브렉시트에 대한 그 투표 결과가 2016년에 앞서 나왔다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네. 그 이후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지금 벌써 3년 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점점 하나하나 단계를 밟게 되는데 네. 참 지지부진했어요. 그죠? 네. 네. 2016년 6월 23일이 이제 투표일이었고 네. 거기서 이제 그 국민 투표에 의해서 영국은 유럽 연합으로부터 나간다라는 결정이 났으면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은 그 몇 개월 안에 그 이거를 통보를 해야 돼요. 저 유럽 연합에다 통보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통보하는 시점부터 2년이 이제 그 최종적으로 브렉시트 시점이에요. 네. 그래서 2017년 3월 정확한 그 날짜를 제가 잊어버렸는데 3월 며칠 3월 달이에요. 그날 유럽에다 통보를 했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2년 후니까 2019년 3월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해 3월에 나가야 되는 그런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19년 3월이 왔는데 영국은 이제 캐머런 총리가 물러나고 테레사 메이 총리가 들어섰잖아요. 테레사 메이 총리가 그러니까는 그 나가긴 나가는데 오케이 나간다. 근데 테레사 총리도 브렉시트 찬성론자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된 거 분명히 나간다. 괜히 뭐 다시 투표를 하느니 왜냐하면은 지금 영국 안에서도 국민투표 다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지금 아마 국민투표를 다시 할까 말까를 국민투표로 붙이면은 그러면 국민투표 하자는 쪽으로 아마 나올걸요. 근데 물론 브렉시트 결정을 국민투표로 하느냐 마느냐를 또 국민투표로 할 수는 없겠죠. 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자 그러면 다시 하자는 쪽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브렉시트 다시 결정하자라고 해도 반대하는 쪽으로 제 생각에는 더 나올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네. 지금 2019년 3월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 계속 우리 연말까지 왔어요. 네. 이 상황은 또 어떤 절차가 있었던 거죠? 테레사 메이 총리가 유럽 연합과 이제 그 합의를 해서 그러니까 일단 너무 시간이 그때 준비가 안 돼서 촉박해 가지고 4월로 미뤘어요. 네. 근데 4월에 또 한 번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면서 10월 31일로 민 것이 지금에 이제 와서 지금 10월 31일까지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테레사 메이 총리가 유럽 연합 측과 교섭을 벌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나갈 것이냐를 이제 협의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양측이 다 영국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이것만큼은 피하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소위 말하는 노딜 브렉시트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는 노딜 브렉시트라는 것이 말 그대로 아무 어떤 그 딜 없이 합의 없이 그냥 박차고 나가는. 그냥 나 이혼할래 그러고 확 안녕. 나가버리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당장 뭐 우리가 바로 상상할 수 있잖아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나갔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관세 협정 이런 문제에서부터 그러니까는 유럽 연합 안에 있으면은 이제 그 관세 동맹 안에 이제 들어 있는 건데 네. 그럼 나가버리면 그 다음에는 관세를 물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그 국경선에 문제 없이 물건들이 왔다 갔다 하던 것이 네. 그다음부터는 그렇지 공항에서도 그렇고 항구에서도 그렇고 정지해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우리나라 지금 그 일본하고 화이트 리스트에서 들어가니 빠지니 이걸 가지고도 수출이 이제 지체되잖아요. 뭐 검사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그 서울에서 경기도로 물건 나가는데 관세를 물고 그다음에 물건을 통관을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복잡하게 대혼란이 오죠. 지금은 그런 거 없이 그냥 같이 자유스럽게 드나들던 것이 그렇죠. 갑자기 그냥 빠지게 되면 그런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초래가 되겠네요. 그렇죠. 영국도 손해 보고 유럽 연합도 그럼요. 그런 거는 없는 게 좋죠. 그러니까는 완전히 준비가 다 되고 혼란이 이제 최소화된다라고 싶을 때 그때 나가는 것이 좋잖아요, 서로 간에. 근데 이게 이제 합의가 안 되니까 계속 미루고 있었던 건데 그 왜 합의가 안 되느냐? 그거는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다른 문제들 예를 들자면은 간단한 문제들이 있어요. 간단한 문제부터 먼저 보자면은 서로 이제 유럽 국민들이 그러니까 유럽 연합 시민들이 영국에도 가 있을 수 있고 영국 시민들이 유럽 연합 국가에도 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럽 선거를 한다 그러면은 그냥 자기 사는 지역에서 그냥 선거를 하면 되거든요. 이제 그러던 것이 떨어져 나가면 그럼 이 국민들은 어떡하지? 이제 이 문제가 남는 것이죠. 그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쉽게 결정이 났어요. 그러니까는 영국 시민들이 유럽 연합 예를 들어서 독일이나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살 수 있잖아요. 사는 거죠. 그리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또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그다음에 유럽 연합 시민들도 영국에 가서 또 그렇게 그 잠깐 몇 년은 살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별 문제 없이 합의가 됐어요. 그다음에 합의 그 분담금 한마디로 말해서 이혼했으니까 이제 그 분담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문제도 뭐 큰 그 문제 없이 우리나라 돈으로 59조 원 정도 이제 영국이 부담하는 걸로 그런 거에서는 이제 문제가 이제 없이 잘 해결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아일랜드 섬 문제라는 거죠. 아일랜드. 지난번에 이 문제 좀 짚어주긴 하셨었어요. 이 아일랜드 문제를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일랜드 입장에서는 그냥 유럽 연합 있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일랜드가 일단 아일랜드 섬 그러니까 국가 말고 아일랜드 섬을 놓고 보자면은 원래는 그러니까 영국 섬도 그랬고 켈트족들이 살던 지역이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앵글로색슨족이 큰 틀에서 보자면 게르만족인데 게르만족이 이렇게 밀고 올라가면서 게르만족 이전에 이제 로마 제국이 한번 먼저 그랬었고 어쨌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영국 그 그레이트 브리튼 섬의 상당 부분은 그 결국 그 게르만화 됐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쓰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저 북쪽의 스코틀랜드 지방은 거기까지 이제 영역이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켈트 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고 네. 역시 마찬가지 웨일스 지방도 켈트 문화가 남아 있고 예. 이 아일랜드 섬 네. 거기도 이제 켈트 문화인 거죠. 그랬다가 영국이 아일랜드를 점령을 하죠. 이제 사실 그 두 나라 관계도 보면은 엄청나게 영국이 많이 좀 그러니까 아일랜드 입장에서 순환을 많이 겪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아일랜드가 독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영국이 아일랜드를 점령해 놓은 상태에서 이 북쪽 지방에다가 사실 그러니까 참 야비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도 네, 네, 그러는 네. 건데 계속 이주를 시키죠. 네. 국민들을. 네. 그러니까는 어느 순간부터는 아일랜드의 북쪽 지방은 영국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앵글로색슨족들이 많이 가게 된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아일랜드가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마당에 북아일랜드에서는 싫어, 우린 독립하기 싫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네. 영국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그렇죠. 많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네. 결국 그렇게 되니까는 해결책이 그러면 북아일랜드는 영국으로 남고 남쪽만 아일랜드 독립하자 이렇게 되면서 아일랜드의 비극이 또 한번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서 이 아일랜드는 독립을 했지만 북아일랜드는 그 영국의 정식 국가명 이름이 되게 길잖아요. 예. United United Kingdom of the- Great Britain 예, and 예. Northern Ireland. 그 노던 아일랜드 여기가 그 북아일랜드 말하자면 원래는 켈트족 땅이고 종교적으로는 그 카톨릭인데 영국에서 건너간 그 게르만족 그리고 이 저기 그 종교적으로는 신교 영국 국교를 네. 쓰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면서 어허. 이제 대혼란이 벌어지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엄청나게 피비린내 나는 그런 그 비극들이 이어지게 된 것이고 예. 그거를 겨우 가까스로 이제 90년대에 그 협정을 통해서 그 당시 영국의 총리가 이제 토니 블레어였죠. 그때 저는 토니 블레어 보면 저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토니 블레어를 되게 좋아할 때예요. 그래서 야 이건 노벨 평화상감이다. 굉장히 감격했죠. 옛날 얘기인데 어쨌든 그런 그 평화협정도 있었고 그런데 마침 이제 그 90년대는 유럽 연합이 마지막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이제 시기였던 거죠. 네. 그러면서 유럽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큰 틀로 이렇게 묶이니까 영국이나 아일랜드나 둘 다 유럽 연합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는 국경선 문제가 이제 자연히 없어지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는 뭐 이제 싸울 일이 없네. 어허. 이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로 그 유럽 연합이 그 큰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유럽 역사에서 중요한 어떤 분기점을 맞았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이후로 물론 그 유럽 헌법을 만들려고 했다 실패한 적도 있고 그래요. 프랑스에서도 부결되고 몇몇 나라에서 부결되면서 헌법까지는 아니다. 음. 네. 그럼 그것까지는 하지 말고 뭐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생각을 하냐면 저 뭐 말씀을 뭐 드렸었겠지만 유럽의 그 국방 유럽군. 네. 그것까지 사실 지금도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독일에서도 얘기 나오고 프랑스에서 얘기 나오고 유럽군을 만들자라고 하면은 최소한 그 내부에서는 전쟁은 안 그렇죠. 하겠다는 이야기니까. 네네. 그리고 유럽 연합의 그 외교권도 하나로 이제 한다라고 하는. 근데 여기에 있어서 이제 거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없어지나 이렇게 그러니까 유럽에 종속되게 되나 이제 이렇게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글쎄 저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그 단순한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은 개인적인 견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묶을 건 묶되 세분화돼서 쪼개볼 수 있는 문화권은 그렇죠. 또 각자 영역을 지킬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예전에 말씀을 하셨던 그렇죠. 게 기억이 나요. 예, 네. 문화는 더 쪼개야죠. 그렇죠. 프랑스라는 문화는 없어요, 사실. 그럼요. 네. 네. 알사스 문화가 있고 브루타뉴 문화가 있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음흠. 그러니까 문화는 더 잘게 세분화. 왜냐하면 문화는 많을수록 저 풍부할수록 네네. 부유해지는 거니까. 예. 그리고 그 돈 같은 건 하나로 묶어버리면은 편하고. 예, 돈을 계속 환전하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문화는 잘게, 그 다음에 그 돈이나 국방 이런 것들은 이제 크게. 뭐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인데 네. 이게 이제 그럼 우리나라 어디가 이렇게 이제 단순화 시키면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헌법 이것도 네. 이제 좀 거부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예.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 영국이 결국 이제 나가겠다. 네,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로 네.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이 아일랜드하고 문제. 기껏 지금 문제를 다 해결해 놨는데 어허. 나간다 그러면은 북아일랜드는 영국 땅이잖아요. 네. 같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도로목 되잖아요. 네. 아까 처음에 있었던 나눠져 있는 상황이 예. 다시 연출이 되니까. 또 네. 예. 그러면 국경 그래서 이걸 하드 보더라고 얘기를 하죠. 완전히 그러니까 영국이 쏙 빠져나가면은 북아일랜드도 같이 빠져나가고 그러면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에서는 또 분쟁이 네, 일어날 네, 수 있는 네. 것이고 그러니까는 그 분쟁까지 아니더라도 어쨌든 간에 무역을 불편하죠. 예, 네. 그냥 사람들 왔다 갔다 네, 네. 돈 왔다 갔다 뭐 했던 거 서비스 네. 그 인력 그다음에 돈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것이 이제 다시 이제 그 깨지게 된 불가능해지니까. 네.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이 문제가 이제 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제 이거였던 거죠. 네. 왜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그 무조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지금 존슨 총리가 이제 그것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나간다. 노딜이도 상관없다. 나간다. 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국의 주권 뭐 이런 얘기 하죠. 네. 근데 테레사 메이 총리 안이 부결된 것이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 영국과 그러니까 유럽 연합과 합의가 됐는데 영국 의회에 의회에서 와서 승인이 안 됐어요. 예. 승인이 안 된. 네. 그것이 이유가 뭐였냐면은 테레사 메이 총리는 그 영국이 그래서 나가는데 당분간 유예 기간을 조금 두면서 네. 준비를 해가면서 나가자. 그러니까는 다 같이 나가는데 그러니까 영국의 브렉시트 찬성론자들은 말도 안 돼. 그럼 이게 무슨 브렉시트야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 안이 이제 압도적인 표차로 이제 거부가 된 것이죠. 그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거부가 됐죠. 예. 예. 그렇게 되면서 결국 메이 총리가 물러나고 지금 현재 보리스 존슨 총리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낸 것이 이중으로 그러면은 굳이 말하자면은 이 경계선을 이중으로 하자. 역시 여전히 문제는 이 북아일랜드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북아일랜드를 이중 경계선을 만들어서 그러니까는 그 아일랜드와의 경계선 그것도 이제 하나의 경계선이고 네. 그다음에 그 영국과 이 어쨌든 섬이잖아요. 네. 거기도 또 한번 이제 굳이 따지자면 경계선인데 네. 무슨 얘기냐면은 북아일랜드를 네. 법적으로는 영국 관세를 예. 따라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영국이 떨어져 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그 다른 나라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하고도 새로 이제 교섭을 해야 되잖아요. 네. 유럽이 아니니까. 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하고 관세 협정을 하고 뭐 그렇게 돼.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관세는 뭐는 몇 퍼센트 뭐는 뭐 정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북아일랜드도 똑같이 거기에 적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건이 북아일랜드로 갈 때, 뭐 북아일랜드 물건이 우리나라로 올 때 영국 땅이니까 영국과 같은. 그렇죠. 네. 영국처럼 똑같이 관세 적용을 네.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일랜드와 자유롭게 경계선을 넘나들 수 있게 네. 이렇게 하자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관세가 이제 헷갈리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관세를 영국 걸 매겨야 될지 아니면 EU 걸 매겨야 될지.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도 이제 외국에 나가서 물건을 사온다든가 할 때 프리텍스라고 네. 그러죠. 이렇게 그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 거. 예, 면세 네네네. 받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아일랜드 섬 같은 경우도 그 세금 관련 문제를 이제 관세 관련해서 그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영국 거를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영국으로 들어갔던 물건이 아니면 혹은 아일랜드에서 들어간 물건이 영국으로 이게 북아일랜드로 건너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거기서는 세금을 다시 매기는 거예요. 다시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와
그 아일랜드와 무역을 한다 그러면 이건 유럽 적용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돼요. 근데 여기서 그 물건이 만약에 북아일랜드로 넘어간다. 네. 그러면 영국 적용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네네네. 음. 알겠어요. 예, 그렇게 된 이제 그러니까 경계선이 두 번 이렇게 되는 네. 것이죠. 다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아일랜드 안에서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아일랜드만의 경계를 따로 하나를 더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런 상황을 지금 제안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존슨 안이라고 해서 이제 저기 존슨 총리가 아까 말씀드린 유럽 연합이 총 28개국이라고 네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영국을 제외하면 27개국이 되죠. 네. 그러니까 27개국 정상들과 존슨 총리가 합의를 할 내용이 바로 이제 이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거는 그 전에 이미 합의가 다 됐고 이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아일랜드 문제에 그렇죠. 있어서 그 문제를 이제 저 메이 총리하고는 좀 다른 이런 물론 우리가 보기엔 복잡하죠. 하지만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안을 가지고 유럽 연합 측과 합의를 이제 이끌어낸 거고. 네. 그래서 유럽 연합의 정상들 27개 나라 정상들이 오케이 만장일치로 한 거란 말이에요. 유럽 평의회든 그렇게 해서 통과를 한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존슨이 이걸 다시 영국 가져가서 영국 의회에서 그런 이제 통과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네, 결정이 되는 것이죠. 네. 사실 그래도 이게 이 날짜가 너무 짧아요. 지금 10월 31일 날 지금 나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28개국 정상들이 오케이 이렇게 합의를 한 것이 10월 17일이었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초치기를 갖다가 이 정도면은 거의 뭐. 근데 그렇다면 일단 유럽 평의회에서는 합의안이 이제는 땅땅 인준된 거고. 네. 영국 안에서는 영국 의회의 반응은 어떨지 좀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반대 부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더 요즘에 그러니까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던데요. 영국 내부에서는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반대라는 것이 어떤 반대이요? 그러니까 이 유럽 평의회에서는 합의안 그러니까 서로 유럽 평의회와 영국 간의 합의한 안이 유럽 의회에서는 거부될 수도 있다. 거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게 사실은 그게 사실은 반반이었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영국 의회에서 이걸 표결한 것이 사실 그래서 이날을 역사적인 표결이라고 그랬는데 19일 날 19일이 토요일이에요. 네. 근데 10월 19일이 토요일인데 왜 이날이 워낙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영국이 원래 토요일 날 의회 안 열어요. 노는 날이죠. 근데 명확히 지켜서 쉬는군요. 노는 건 칼같이 지키니까. 근데 의원들이 국회의원 날이들이 토요일까지 나와서 이게 중요한 투표라 됐단 말이죠. 굳이 토요일까지 나와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럼 투표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좀 아슬아슬했단 말이에요. 부결될 수도 있겠다. 가결될 수도 두 가능성이 다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 그래서 저도 19일 날 이제 계속 눈여겨봤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러니까 이게 새벽으로 넘어가는 20일로 넘어가는 이제 그 무렵인데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표결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투표를 못했어요. 아예 표결을 붙이지도 못했어요. 붙이지도 못했죠. 왜 그러냐면 영국 입장에서는 계속 불안하잖아요. 지금 존슨 총리는 딱 외모부터가 옛날에 우리 동창 중에 좀 비슷한 애가 있었어요. 딱 외모가 그런데 존슨 동창설. 저보다 몇 살 많아서 동창은 아닌 동기 동창은 아닌 걸로. 근데 이제 우리 제 친구 중에 하여간 내가 존슨 총리만 보면 걔 생각나는 그런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 옛날 사진 있으면 좀 이렇게 오버랩해서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친구가 기분 나빠할까봐 그거는 좀 그렇고. 근데 너무 비슷해요. 근데 이 스타일도 비슷해. 옆에 있으면 좀 불안해. 근데 어떨 때 보면 좀 내가 예를 들어서 좌고우면한 이런 근데 걔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딱 하는 거. 근데 그게 또 돼요 또. 그러니까 신기하다. 고민 없이도 되네. 근데 옆에서 보면 계속 불안해요. 그런 친구 하나 있었는데 존슨 총리가 지금 그렇다는 딱 그런 거예요. 뭔가 막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불안해 죽겠어. 근데 이제 영국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불안할 거 아니에요.
이게 노딜 브렉시트가 된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 관세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정말 그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냥 좋게 될 수도 있지만 정말 그 파멸의 길로 갈 수도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네. 그냥 너나들이 너무너무 쉽게 가능했었던 그런 네. 공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국경 정말 명확하게 세워지고 네. 뭐 물건 오고 가는 거는 둘째치고 사람 오고 가는 것도 힘들어질 거고 네.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래서 이제 영국의 수출 혹은 수입이 그냥 적당한 선에서 그냥 감내할 만한 선에서 이렇게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영국이 이제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영국 입장에서. 입장에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조금 뭐 참고 말겠죠. 그래서 영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영국 내부에서도 그 안전하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나가자라고 하는 그 목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법안으로 또 이렇게 만들자고 이야기를 한 거죠. 저기 존슨 총리가 가지고 온 법안 네. 그거를 통과시키면은 그럼 이제 30일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는 잠시 좀 이 밀어놓고 다시 말해서 브렉시트 10월 30일 이걸 좀 더 밀어놓고 이걸 잘 준비를 다시 해가지고 그리고 나가자라고 하는 이거를 결정하자라는 투표를 이제 하자고 한 거예요. 아 복잡해. 네. 이걸 결정하자는 투표를 또 하자. 네. 네. 이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4시간을 난상 토론을 하다가 영국 의회 우리 한번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거 재밌잖아요.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꽉 끼어가지고 네네네. 막 옹기종기 서 있고 앉아가지고 자리 없으면 자리 없는 사람 뒤에서 이러고 서 있고 재밌는 데인데 결국은 난상 토론 끝에 존슨 그러니까 유럽 연합과 합의를 해온 그 가지고 온 이거 따끈따끈한 이거보다 더 먼저 투표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그 말하자면 영국 법을 먼저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간 동안은 이제 유럽 연합 측에 좀 미뤄달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영국 법을 가지고 안정적인 뭔가 장치가 마련이 되면 그 다음에 그 아까 존슨안 가져와서 투표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나간다. 이 투표를 이제 붙였는데 네. 이게 이제 통과가 된 거죠. 어허. 이게 그러면은 시기상으로 31일 맞출 수 있나요? 어렵죠. 불가능하지 않아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예, 불가능. 그러니까 일단 그 안은 그걸로 했으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네. 일단 그거는 법적으로는 물 건너갔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영국 정부는 유럽 연합 측에다가 다시 통보를 해야 돼요. 연기해야 되겠다. 우리 의회에서 안 해준대. 그 연기해야 되겠다라고 다시 통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민주국가에서 의회 결정이 최우선이죠. 그럼요. 근데 거기서 이제 존슨 총리는 그래도 양보 안 해. 이것도 내 친구 같아. 보고 있나? 저돌적이군요. 내 친구 보고 있나? 존슨 닮으신 분. 머리 색깔 빼고는 다 닮았어요. 와, 예. 등치도. 오. 아무튼 근데 존슨 총리가 이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또.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했는데 인정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봤는데 네. 제가 이제 공중파 방송에서도 얘기를 여러 번 했지만 네. 저희 머리로는 상상도 못 해봤던 그런 발상이 나온 거예요. 어떤 발상이에요? 어떤 이야기예요? 유럽 연합에다가 편지를 보내죠. 우리 영국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결과가 났으니 연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편지를 보내죠. 네. 왜냐하면 그건 보내야죠. 어떻게 네. 안 보낼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 편지에다가 총리가 사인을 안 해. 사인을 안 하고 보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편지를 다시 보내. 조금 전에 유럽 의회, 그러니까 영국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결정 나서 이렇게 보냈다는 것은 실수다. 그렇게 이건 총리의 명의로 해가지고 자기 사인까지 해가지고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거예요. 뭐죠? 그러니까 뭐죠? 제 말이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편지를 받은 입장에서는 어쨌든 첫 번째 편지를 봤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편지는 영국 의회의 결과가 나와 있는. 이러이러하다. 결과를 알게는 됐어요. 근데 총리 서명이 없어.
두 번째 편지는 아까 너 받은 거 있지? 그거 잘못 보낸 그거 거야? 실수야라고 하면서 자기 서명이 들어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지금 법적으로 그러면은 어쨌든 내용은 알았어요. 누군가 막 은밀한 비밀이 있어. 이 비밀을 누군가한테 전달을 해. 근데 야 이거 너만 알아? 이거 몰라야 되는 일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나는 이미 그 비밀을 알고 있어. 네.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럼 어쩌라고요? 이거? 어쩌라고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도저히 앞으로 이 정말 50m 앞도 안 보이는 안개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 존슨 총리 어떻게 어떻게 보면은 정치꾼 기질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있죠.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 근데 유럽 연합 입장에서는요. 유럽 연합 입장에서는 좀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죠. 그렇죠. 아니 이거 지금 편지를 봤을 때는 영국에서 지금 뭐 불가능하다.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렵다라는 거를 이미 알게 된 그렇죠. 상황이고 그렇죠. 알게 된 상황인데 공식적으로는 그거 너네한테 잘못 보낸 거야, sorry 이러고 지나간 거잖아요. 근데 유럽 연합 입장에서는 영국이 뭐 한두 푼짜리 그냥 떨거지 아이도 아니고 네. 덩치 큰 애가 와가지고 네. 나 지금 못 나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심 유럽 연합 입장에서도 몰라 그럼 나가 이렇게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손해를 보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못 하겠고. 그러니까 유럽 연합 입장에서는 그래 또 한번 연기해 줄게. 다시 해가지고 와라는 것이 유럽 연합의 입장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러니까는 이렇게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당장 10월 31일 날로 결정된 브렉시트를 또 한 번 연기를 하는. 그렇게 하면서 영국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완전히 이제 합의가 된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거를 표결에 붙여가지고 아까 우리 유럽과 했던 그걸 표결에 붙여서 그렇게 하는 걸로. 그것이 이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겠죠. 네. 그런데 지금 알 수가 없는 것은 유럽 의회 죄송해요. 영국 의회에서 연기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존슨 총리는 아직까지도 지금 22일 우리 녹화하는 날이 22일 네. 그러면 이제 방송 나가면 23, 4일쯤 되겠죠. 네. 그럼 불과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아요. 네. 네. 근데 그 사이에 존슨 총리는 그래도 무조건 나간다는 거죠. 31일 날. 이게 법적으로 대혼란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일단 당장 31일까지 결론이 어떻게 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물론 그 사이에 영국 이제 총리가 알았어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더 연기가 되는 것인데 갑자기 지난번에 한 번도 의회 회기를 중단한다. 10월 달 이 결정을 갑자기 존슨 총리가 한 적이 있었죠. 네. 뭐냐면은 10월 31일이 브렉시트 날이잖아요. 네. 그런데 10월 달을 통째로 의회를 비워버린 거예요. 회기 이 동안에 안 연다 이렇게. 이거는 거의 그 당시에 영국에서는 쿠데타라는 말이 나올 정도. 수장이 아닌가요? 내각의 수장인 건가? 영국 총리. 네, 내각의 수장이죠. 내각의 행정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장이 그렇게 입법부의 회기 자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거기는 저거니까 의원 내각제니까 행정부의 수장이면서 동시에 이 다수파의 대빵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이제 할 수가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과 의회하고는 좀 다르죠. 좀 다른 느낌이구나.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건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네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대법원까지 개입을 해가지고 위법이라고 판결이 난 거죠. 근데 이제 그때도 존슨 총리는 나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그거 주장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뭐 그랬었거든요. 그랬던 총리라서 어쨌든 이번에 이제 투표를 했는데 19일 날 투표를 했는데 이제 존슨 안은 걸어보지도 못하고 연기하겠다는 그것이 통과가 됐잖아요. 네. 근데 존슨 총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앞으로 31일 전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정말 예측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경우라면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기가 되고 그다음에 영국 법으로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유럽과의 합의안을 가지고
통과를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네. 브렉시트하고 이게 가장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의 경우겠죠. 근데 궁극적으로 궁금해졌어요. 그러니까 유럽 연합 입장에서는 영국이 나가는 게 네. 도움이 되나요? 아니죠. 같이 있는 게 오히려 좋죠. 같이 있는 게 도움이 그렇죠. 되는 거죠. 나가겠다니까 할 수 없이 놔주는 거지. 어. 그 같이 있는 게 좋죠, 당연히. 뭐 이렇게 지지부진 하나 어쩌나 그냥 뭐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그렇잖아요. 그 지금 이혼하겠다고 이혼 소송 중인데 계속 옆에 붙어가지고 그것도 좀 웃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사 지내는데 이혼하기로 한 그 며느리가 옆에 앉아 있는 그것도 불편하잖아요. 옆에 앉아서 음식이 짜네 뭐 어쩌네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서 있는. 예. 그러면 아휴 나가려면 그냥 빨리 나가는 게 차라리 속 편하겠다라면. 왜냐면 지난번에 올해 5월달에 유럽 의회 선거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아직은 영국이 안 나갔으니까 네. 그때 애매하잖아요. 그렇네. 예. 그러니까는 이 유럽 연합 입장에서는 영국이 이 브렉시트를 해가지고 이제 나가버리면은 영국 그 의회 의원들이 쏙 빠져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그 유럽 의회에 그 수십 명이 확 비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대비해서 또 뭐 이렇게 몇 명을 그 예비로 이렇게 남겨놓고 네네. 뭐 이런 절차도 있었어요 한번. 아하. 그런 것처럼 결정이 된 마당에는 빨리 어떻게 해버리는 게 좋죠. 그렇죠, 그렇죠. 자, 10월 31일 일단은 영국의 그 존슨 총리, 네. 그 우리 생각해 보니까 임 소장님 친구분에 대해서 별로 안 튀셨네요.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였을 것 같아요. 제가? 네. 아니 친한 친구였어요. 그래요? 왜냐면은 아니 근데 하는 짓 보면 그렇게 친하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스타일은 안 맞는데 네네네. 뭐 워낙에 어릴 때는 같이 또 붙어 다니기도 하고 뭐 더 이야기하면 네. 저게 내 얘기하는구나라고 알까봐 더 이상은 얘기 안 할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좀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 유럽의 전반적인 그런 이 지형도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이 참 재밌네요. 재밌잖아요. 이야기가 네. 참 다룰 것도 많고 재미있는데 우리로서는 참 그 편지 이야기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세계 브렉시트 이야기 좀 자세하게 다뤄봤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